발사 지금 사부입니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게 용산공원이죠. 근데 이게 조성 계획이 시작된 게 이미 15년 전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초기부터 이 구상에 참여한 배정한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정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배정환입니다. 예, 배 교수님께서 아예 초기부터 2005년부터 참여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최근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맞습니까? 네, 여러 단계 설계가 있는데 예. 지금 한 3단계 중에 2단계까지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공사를 실제로 하기 위한 실시 설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실시 설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3단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종합기본계획인데 그건 2011년에 완성돼서 고시됐고 예. 그게 이제 10년 후인 2021년 작년 12월 말에 예. 이제 추가 편입 부재를 반영해서 변경되고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12년부터 6년간 진행돼서 18년에 완성은 됐는데 법적으로 고시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올해 보완 작업을 거쳐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예. 이제 부지 조사 작업을 거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이제 상세한 실시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지 조사 전체적으로 작업, 보면 큰 그림은 나왔지만 네.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이 없으니까 한 반 정도 진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 정도요.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반이 진행되려면 뭐가 네네. 관건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뭐 관건은 일단 부지 조사 작업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오염 정화 조사 정화 같은 게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제 실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특히 오염 두 가지를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이 부지 얘기하시니까 그 미군 비지 반환한다고는 하는데 네. 뭐 여전히 지금까지 반환된 그 면적이요? 네. 반환하겠다는 전체 면적의 몇 %로 볼 수 있죠? 20년 12월에 일부 반환됐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금년 2월 25일에 16만 5천 제곱미터 반환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한 10% 반환됐고요. 10% 정도요. 예,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 25% 반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좀 많이 추가되는군요, 그러면요? 예,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는 더 빨리 반환됐어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민감한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반환도 반환이고요. 네. 반환 받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토양 오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환 후에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체 완공을 N+7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N+7년요? 예, 이때 N이 이제 부분 반환이 아니라 완전히 반환이 끝나는 시점을 N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사, 정화, 동시에 실시 설계 그리고 공사까지가 7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그러니까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가 7년이라는 의미고요. 전체 프로세스가 원래 워낙 면적이 크고 장기 사업이라서 단계별로 계획하고 또 일부 구역 단계별로 시작해서 빨리 열 수 있는 곳은 여는 그런 단계별 조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단계별 조성이라면은 네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원하고 있는요. 네.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일부라도 이를테면 집무실 근처 앞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그 브리핑한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예, 그게 조금 애매한데요. 그때 기자회견 때 워딩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제 당장
시민공원으로 개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왜 정확히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컨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반환될 부지를 바로 공원화한다라는 의미라면은 예. 이게 좀 복잡한데요. 임시 활용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2020년에 서빙고역 쪽에 장교 숙소 5단지가 개방돼서 지금 임시 활용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붙어 있는 스포츠 필드도 올해 봄에 예. 원래는 임시 활용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임시 활용은 공원을 이제 조성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군들 쓰던 상태 그대로 조금만 정비해서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러볼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정도로만. 예, 그렇다면은 이제 임시 활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한 부지가 아마 추측되는 걸로는 금년 2월에 반환된 국방부 그 서남 쪽에 붙어 있는 숙소 부지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임시 활용은 가능할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게 공원의 조성 또는 완공과는 좀 다른 문제죠. 임시로 쓰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공원의 완공 또는 전체 조성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로 가야 되는 건데요. 예, 그렇죠. 반환이 완전히 모든 부지가 끝난 후부터 7년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추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보기에 중요한 이슈는 그때 그 조감도에서 봤던 그림이요. 넓게 녹지가 펼쳐져 있는 기억하실 겁니다. 얼짱각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진 보고? 얼짱각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거는 사실은 용산공원의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용산공원 부지가 아닌 국방부 부지의 공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부지의 공원화라는 이슈죠. 지금 언론에서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주목을 안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부지는 미군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니까 뭐 사실은 절차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방부 군사시설인데 당장 여기를 개방할 수 있는가. 뭐 오픈하면은 좋겠지만 물론 또 그림처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군사시설을 오픈하는 게 그 그림처럼 가능한가. 이건 좀 다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정한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